나는 일단 한번 결심한 문제, 내뱉은 문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북한은 순차적으로 계속 도발 수위를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독설 준비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북한에는 외무성 등 모든 이제 부처들의 전문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말하면 뭐 전략기획팀이라고 할까. 근데 그 팀에서 글을 쓸 때는 각이한 정황, 예를 들면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글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김여정이가 배달한 그런 이건 뭐 독설이라보다는 언어 테러 수준과 같은 그런 글을 각이한 글을 쓰는 이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몸담 갔던 북한 외무성 같은 데서는 구국에서 이런 글을 쓰는데 거기에서 일할 때는 이런 자그마한 수첩 같은 데다가 온갖 거친 표현 이런 걸 이제 다 표현을 메모해 놓고 가장 적합한 표현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서 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우리가 이 북한의 일에 거친 표현 이런 걸 할 때 북한 체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북한 체제에는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을 극대화시키고 그러한 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끊임없는 투쟁과 극복 과정을 통해서만 체제가 이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필요한 글 쓰는 이런 팀 이런 게 각 부처들마다 이제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대학을 다녔는데 국제관계대학에서 학생 때 글쓰기 방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배울 때 이제 각이한 정황이 쓰는데 적을 공격할 때는 그런 글을 쓸 때는 원수의 심장으로 펜을 찌른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글쓰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런 팀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본다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연설 10월 연설을 쭉 다 이제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거기서 핵심들을 이제 끄집어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가장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북한은 나라도 작고 북한이 또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력 있게 뉴스가 퍼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독설적인 언어를 쓰면 쓸수록 이제 배단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표현은 북한밖에 뜯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각 언론 매체들이 받아서 이제 파급적으로 그걸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언론 매체의 보도의 파급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깊숙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뭐 직접 김여정이가 이제 썼다기보다도 총적인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6.15 20주년 행사와 관련한 걸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글을 쓰라라고 이제 지시를 들면 어제 그 글을 보면 제가 A4 용지에 뽑으니까 요 페이지에 달하는 장편의 글이 아닙니까? 이 장편의 글을 이제 쓴다는 거는 김여정이가 직접 쓴다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 그렇게 글을 써서 이제 올려가면 이제 김여정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은까지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가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지금 계속 성명이 지금 주로 가장 최고위급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이렇게 성명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뭐 요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물론 미국이나 또 우리 정부를 향한 그런 이제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반대로 북한 내부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번에 이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 이 문제를 가지고 일거에 북한 내부에서는 김여정의 절대적인 권위를 수립했습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의해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지역 군대까지도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김여정이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일에서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6.25 관련 이제 연설과 관련해서 이제 장편의 글을 또 김여정이가 내보내고 이걸 보면 김여정의 새로운
지도 구조 이거를 빠른 시기에 북한 내부에 안치려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이 또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그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례적인 수준의 되게 고강도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도발을 가능한 이유와 그리고 향후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가 혹시 의원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번에 이제 과연 이 남북 저 연락사무소 이걸 폭파까지 할까? 저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이걸 하리라고도 저도 예상 못했는데 끝내 했습니다. 이거 보면 김여정이는 지금 이런 걸 보여주려고 싶어하는 게 지도자로서의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지금 약점이 있다라는 걸 외부에서 보는데 하나는 젊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 젊음과 여성이라는 이 두 가지 약점을 극복하기 위고 강한 지도자라는 걸 이제 김여정은 보여주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나는 일단 한번 결심한 문제, 내뱉은 문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걸 김여정이가 보이고 싶어 하고 역시 김정은도 김여정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다 하고 폭파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총참모부가 4가지 행동계획을 해놓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거기로 갔기 때문에 이미 북한이 하겠다고 이거는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북한의 모든 군사계획과 행동의 끝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끝은 어딜까? 역시 저는 경제 문제고 돈 문제다. 북한이 바라고 있던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때까지 말하자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이 들어올 때까지 북한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계속 도발 수위를 끝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도발이 올라갈 수 있는 최종 시기 또 어떤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